네, 저는 라오스의 유튜버입니다. 매일 영상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은 안 옵니다. 죄송합니다. 바람이 부나 날씨가 더우나 뜨거우나 저는 열심히 영상을 매일 업로드해서 라오스 현지를 전하는 유튜버입니다. 라오스 참 느낌 좋지 않습니까? 아주 평온하고요, 마음이 안정됩니다. 저는 지금 라오스의 천연 광물들을 관리하는 국영기업 앞에 와 있습니다. 이 국영기업체, 우리로 치면은 광산공사, 광물공사, 지하 광물 에너지 관리공단. 자, 한 나라의 치안은 말입니다. 치안. 그 척도가 내가 조심을 하고 내가 경각심을 갖고 다녀도 피할 수 없이 범죄로부터 노출되는 것은 여행 위험 국가, 여행 경계 경보, 적색, 가면 안 되는 국가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프랑스의 파리에 가도 뒷골목에 들어가면 노상강도나 들치기, 퍽치기 참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행업을 오래 할 때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헝가리, 그 몇 년 전에 헝가리 유람선 참사 빚었던 그곳도 가보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도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런데 그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 범죄는 어느 나라에도 있습니다. 라오스는 비교적 안정된 국가라고, 치안 유지가 잘 되고 큰 거리에는 저렇게 경찰 초소들이 있어서 범죄꾼들이 낮에는 활동을 못하지요. 그런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라오스에도 6월 26일 날 야간 한국 여행자 거리 혼자 캐리어 끌고 가다가 퍽치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안전하지만 늦은 시간에 외국인이 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국에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사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CCTV가 워낙 많다가 보니까 범죄꾼들이 범행을 쉽게 실현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자, 라오스에 있는 저것은 감시 카메라 기능보다는 방범 카메라, 그러니까 차량 하루에 얼마나 통계를 뽑는 그런 카메라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자, 여기 사거리에 CCTV가 보이지 않고요, 전신주에는 거미줄처럼 얽혀버린 이런 실타래 같은 전선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CCTV나 무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처럼 치안 유지하기에는 아직 라오스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라오스는 사람들이 심성이 곱고 남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비교적 동남아, 태국, 필리핀, 특히 필리핀에 비해서는 낙원이고요. 태국, 베트남 이런 곳에 비하면 범죄 발생률이 낮습니다. 6월 26일 날 발생한 퍽치기 사건을 얘기를 드렸더니
언제는 안전하다고 하더니 말을 바꾸시네요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과 진실만 이야기한다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그런 한국인 피해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내가 저번에 라오스 안전하다고 그랬지? 절대로 이런 얘기는 영상에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하면 한국 관광객들이 무서워서 안 오시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유튜버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체중감 없는, 중심 없는 영상꾼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오스가 아름다운 도시인데 어디 갔더니 쓰레기가 많이 보이네요. 다른 도시와 틀리게. 그럼 그것도 찍어서 이곳 분들은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좀 편하신가 봅니다. 여기는 스님이 덜 지나가시나 봅니다 라고 올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영상의 탄력성이고 신축성이고 진실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라오스가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행 오실 때 접는 우산이라든지 라오스 비옷은 잘 찢어집니다. 지금 저 여성이 입고 있는 비옷 같은 경우에 한 번 입고 나면 찢어집니다. 접는 우산이나 한국 메이드 인, 저분이 입은 지금 비옷은 아주 좋은 비옷을 입으셨네요. 뭐 한국에서 갖고 온 것 같아요. 좋네요. 저런 거로 비옷을 준비해 오시고요. 그리고 하나, 이 라오스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데 물어보셨어요. 혹시 한국에서 발급해주는 영문으로 된 면허증을 갖고 오시면 여기서 국제면허증으로 통용이 됩니다 하셨어요. 예,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영문으로 된 운전면허증은 번역본이죠. 국제면허의 기능을 갖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아닙니다. 면허 시험장 가셔서 아마 9,900원인가 주고 저는 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2019년에 교환을 해서 오시면 태국에선 통용이 되는데 라오스에서도 원래 법적으로는 그게 통용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제면허증은 웬만한 국가에 다 통용이 되는데 라오스 경찰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창조경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관광 단일로 오셨을 때 며칠 동안 계실 때는요,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길을 모르시기 때문에 좌우에서 튀어나오는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때문에 사고를 많이 냅니다. 접촉 사고. 그리고 또 접촉 사고 내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오래 체류하실 우리 한국의 여행 가족분들은 꼭 국제면허증 발급해 오시고요, 한국 면허증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권이랑 가지고 가시면 여기서 이제 비자를 발급받은, 라오스의 체류 비자, 라오스의 경제 활동을 해도 좋다는 비자를 받은 한국 교민에 한해서 여기 현지의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줍니다. 연두색 종이에 비닐으로 코팅 씌우고 사진 하나 붙인 그것을 주면 그것 가지고 운전하면 창조경제 당할 때 조금 덜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편의성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가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카메라를 막 자유롭게 들지를 못합니다.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훌륭한 성공한 유튜버가 돼서 촬영 스텝이 옆에서 보조해주는 날을 기다려보지만, 저는 그럴 제게 여력이 있다면 저보다 못한 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온정을 나누겠습니다. 라오스가 어려우니까요. 한국 교민도 나름 어려운 분들이 또 계시니까요. 제가
바나나 2개를 지금 샀습니다. 15,000깁씩 2개. 2개 사서 이게 30,000깁이에요. 30,000깁. 자, 잠시 후에 제 이야기 들어봐 주세요. 라오스 분들의 습성입니다. 화내시면 안 됩니다. 저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아주 커다란 과일집이에요. 제가 이제 자주 오는 곳인데, 이곳에 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과일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침에 왔어요, 좀 전에. 그래서 바나나를 사려고 차를 세우니까 주인하고 주인 딸하고 저 카운터 안쪽에 저 모니터가 보이는지 뭐죠? 모니터 있는 쪽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가지고 바나나 사러 왔다. 뭐 다른 거 망고도 좀 사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컴퓨터를 뭐 작업을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소 닭 보듯이 해요. 제가 차를 세우고 한 5분 가까이 서 있었어요, 저 바나나 앞에. 그래도 계속 자기네들이 컴퓨터만 해요. 저 바나나 앞에 제가 한 5분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종업원을 막 불러요, 큰 소리로.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업원이 그때는 어디 갔는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비닐봉지 줘라. 거들떠도 안 봐요, 손님이 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니까 뭐냐 하면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손님이라도 내가 지금 바쁜데 왜 왔냐라는 얼굴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화는 났지만 화내면 안 되거든요. 이 나라의 문화고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큰 과일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자고 나와서 저 위로 올라가서 시장에 가서 아주머니한테 바나나를 샀는데 여기보다는 10,000깁씩 싸요. 똑같은 물건인데 이 집에서 샀으면 50,000깁이었고 저 시장에서 사니까 30,000깁인데 50,000깁을 내니까 잔돈이 없는 거예요. 라오스 그 바나나 파는 아주머니가. 그래서 저 건너편에 있는 아주머니를 저를 턱으로 가리켜요. 50,000깁을 주더니 거기로 가래요. 거기 가서 50,000깁을 줬더니 잔돈을 바꿔줘요. 20,000깁, 20,000깁, 10,000깁. 근데 자기한테 가지고 오라고 또 턱으로 얘기를 해요. 턱으로. 그래서 갖다 주니까 저한테 20,000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은 내가 사고 잔돈 심부름도 내가 다니고 바꿔서 가져다 주고. 라오스 장사하는 분들은 그래요, 보통. 그걸 화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라오스에 오면 산지앙이라는 중국인 경제특권 아니고 중국인 상가, 중국인 다운타운이 있는데 중국인들이 라오스 와서 돈을 벌고 잘 사는 이유가 중국인들은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손님이 오면 주인이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반기고 하나라도 더 팔으려고 덤도 껴주고 물건값도 깎아주고 흥정도 해주고. 라오스는 흥정하거나 손님을 막 오라고 강요하거나 호객하는 행위 없습니다. 냅둬요, 개나 주게. 그래서 라오스가 빨리 발전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달려간 것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종업원을 다루는 그 경영 철학, 현대 정주영 회장이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군대만도 못한 것, 이런 그 지도자로서, 오너로서, 대표로서 기업을 독려하고 내 기업이 1등 기업으로 자라나가게 할 수 있는 그 뭐 제일제당 회장님의 노력이라든지, 그 우리나라 그 한진그룹 조 회장님서부터 이렇게 보면 1세대 그룹 회장님들의 그 자기 종사원들을 교육시키고 마인드를 바꾸고 그 경영의 방법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오스에는 그런 인물이나 그런 상술이나
그런 대고객 매너 서비스가 개발되지 않고 매뉴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겪었던 일처럼 나 바쁜 때 왜 와슈? 나 한가할 때 오슈. 싫으면 가고 뭐 서서 기다려도 내가 바쁠 때 난 물건 못 팔아. 또 다른 가게 갔더니 잔돈은 직접 받고 오슈. 그런데 라오스 사람들은 거기에 무감각하다는 거죠. 한국 같으면 백화점이나 대기업이나 작은 매장이나 할지라도 사장이 딱 붙어서 한 번의 고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오스는 그런 것이 없는 게, 라오스가 조금 둔화된 경제의 움직임, 뭐 오늘 모터사이클 돈 있고 밥 먹을 돈 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요.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제가 저 앉아있는 주인 모녀들에게 라오스의 한 단면을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나 구독자님들 혹시 라오스에 오셔서 오래 살게 되시더라도 저처럼 오늘 같은 일을 겪으셨다 해도 절대로 화내시면 안 됩니다. 이들의 문화이고 이들의 삶이고 이들은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